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어딘가에서 별 하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별들은 죽는 순간 오히려 더 무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빛도, 시간도, 공간도 집어삼키는 괴물. 블랙홀입니다. 인류는 수십 년간 블랙홀을 두고 존재한다, 아니다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지구 전체를 망원경으로 만들어 마침내 그 실체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그 블랙홀의 탄생부터 사건의 지평선 너머의 세계, 그리고 물리학의 모든 상식을 뒤흔드는 미해결 질문들까지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존재의 모든 것을 파헤칩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주는 넓습니다. 너무 넓어서 우리 은하 하나에만 별이 약 3천억 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별들 중 일부는 죽는 순간 그냥 조용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으면서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블랙홀입니다. 별의 일생은 사실 끊임없는 줄다리기입니다. 중심부에서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며 폭발하려는 힘과 별 자신의 중력이 안쪽으로 짓누르는 힘이 수백만 년, 수억 년 동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태양 질량의 약 8배 이상 되는 거대한 별들은 이 줄다리기가 끝나는 순간이 특별합니다. 핵연료가 바닥나면 중심부의 철 핵이단 0.1초 만에 붕괴하면서 초당 7만 킬로미터 속도로 쏟아지는 외곽층이 반발, 충격파에 부딪혀 장엄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초신성 폭발입니다. 이 순간 방출되는 에너지는 태양이 100억 년 동안 내뿜는 에너지와 맞먹습니다. 그런데 폭발 이후에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중심액의 잔해가 태양 질량의 약 3배를 넘어서면 어떤 물리적 힘도 이 붕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중성자끼리 버티는 힘도, 아원자 입자들 사이의 반발력도 모두 중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결국 모든 질량이 부피가 거의 0에 가까운 한 점으로 수렴하고 그 밀도는 인간이 상상하는 어떤 숫자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합니다. 이 점을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특이점이 형성되는 순간 그 주변 시공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 특정 반경 안으로 들어오면 다시는 빠져나가지 못하는 영역이 생겨납니다. 블랙홀의 크기를 말할 때 흔히 사용하는 슈바르츠실트 반지름이 바로 이 경계를 수학적으로 나타낸 값입니다. 태양과 같은 질량을 가진 물질을 반지름 약 3km 구안에 압축하면 블랙홀이 됩니다. 지구라면 반지름 약 9mm, 즉 손톱만 한 크기 안에 60조 킬로그램의 질량을 몰아 넣어야 합니다. 블랙홀은 크기에 따라 종류도 나뉩니다. 항성 질량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5배에서 수십 배 수준이며 우리 은하 안에서만 수억 개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은하 중심부에는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서 수백억 배에 달하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의 궁수자리 A는 태양 질량의 약 400만 배로 지구에서 약 2만 6천 광년 떨어진 곳에서 은하 전체를 중력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블랙홀은 단순히 무거운 천체가 아닙니다. 질량, 회전, 전하라는 단 세 가지 특성만으로 완전히 기술되는 우주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극단적인 존재입니다. 그 단순함 속에 우주의 근본 원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물리학자들이 블랙홀 앞에서 풀지 못한 질문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블랙홀에 가까이 다가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실제로는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중력은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지고 어느 순간 되돌아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계선에 도달합니다. 그 경계가 바로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이름이 꽤 시적이지만 의미는 냉혹합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빛도 정보도 그 어떤 것도 다시는 바깥 세상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단단한 벽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수학적으로 정의된 경계면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경계를 넘는 순간부터 물리 법칙이 우리의 직관과 완전히 결별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이 강해질수록 시간은 느려집니다.
지구 표면보다 중력이 약한 국제 우주정거장에서는 하루에 약 0.007초씩 시간이 빠르게 흐릅니다. 그런데 블랙홀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는 이 효과가 극단적으로 증폭됩니다. 외부 관측자의 시점에서 보면 블랙홀로 떨어지는 물체는 사건의 지평선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느려지다가 결국 그 경계에서 시간이 완전히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이론적으로 외부 관측자는 그 물체가 사건의 지평선을 통과하는 장면을 영원히 목격하지 못합니다. 동시에 빛의 파장이 중력에 의해 길게 늘어나면서 점점 붉게 변하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중력 적색 편의입니다. 반면 블랙홀로 떨어지는 당사자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항성 질량 블랙홀처럼 작은 경우 사건의 지평선에 가까워지기 훨씬 전부터 조성력이 문제가 됩니다. 발과 머리에 작용하는 중력 차이가 너무 커서 물체는 세로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늘어나고 가로 방향으로는 압축됩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스파게티화라고 부릅니다. 인간이라면 사건의 지평선 도달 이전에 이미 원자 단위로 분해됩니다. 그러나 태양 질량의 수십억 배에 달하는 초거대 블랙홀의 경우는 다릅니다. 사건의 지평선 자체가 너무 넓어서 조성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특별한 이상을 느끼지 못한 채 경계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사건의 지평선을 넘는 순간부터 특이점을 향한 이동은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됩니다. 공간 방향이 아니라 시간 방향으로 특이점이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피할 수 없듯 특이점도 피할 수 없습니다. 블랙홀 주변에는 또 하나의 독특한 영역이 존재합니다. 회전하는 블랙홀 바깥쪽에 형성되는 작용권이 그것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시공간 자체가 블랙홀의 자전 방향으로 끌려가며 어떤 물체도 이 흐름을 거슬러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1969년 물리학자 로저 펜로즈는 이 작용권을 이용해 블랙홀에서 에너지를 추출하는 이론적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펜로즈 과정이라 불리는 이 메커니즘은 회전하는 블랙홀이 막대한 에너지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사건의 지평선 너머를 우리는 직접 볼 수도 탐사선을 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론의 영역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블랙홀은 더욱 강력하게 인류의 상상력과 탐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블랙홀은 빛을 내지 않습니다. 빛을 반사하지도 않습니다. 망원경을 아무리 좋은 것으로 바꿔도 블랙홀 자체는 그냥 우주의 검은 배경과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대체 어떻게 블랙홀의 존재를 확인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블랙홀 자체가 아니라 블랙홀이 주변에 남기는 흔적을 읽어낸 것입니다. 첫 번째 단서는 별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1971년 100조짜리 방향에서 강력한 X선이 검출되었습니다. 100조짜리 X1이라 명명된 이 천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짝을 이루어 공전하는 초거성 동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동반 천체의 질량은 태양의 약 21배로 추정되었으며 중성자별이 가질 수 있는 질량의 한계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것이 블랙홀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직접 보지 않고도 존재를 증명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훨씬 더 극적이었습니다. 1915년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질량이 큰 두 천체가 충돌하거나 합체할 때 시공간의 파동, 즉 중력파가 발생한다고 예측했습니다. 문제는 이 파동이 너무 미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구 지름의 약 10억 분의 1 양성자 지름의 1000분의 1 수준의 변형을 감지해야 했습니다. 인류는 그 불가능에 가까운 측정에 도전하기 위해 라이고 검출기를 건설했습니다. 루이지애나와 워싱턴주에 각각 설치된 4km 길이의 레이저 간섭계가 그 주인공입니다. 2015년 9월 14일 라이고는 역사적인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약 13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태양 질량 각각 29배와 36배인 두 블랙홀이 합체하면서 방출한 중력파였습니다. 이 충돌로 태양 질량 3배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단 0.2초 만에 중력파로 방출되었습니다. 이는 그 순간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에서 빛나는 모든 별들의 광도를 합친 것보다 약 50배 더 강력한 에너지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예언이 100년 만에 실증된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전파망원경의 집단지성이었습니다. 하나의 망원경으로는 블랙홀의 그림자를 포착할 해상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구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망원경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건지평 선망원경 프로젝트는 남극, 칠레, 하와이, 스페인, 멕시코, 애리조나 등 전 세계 8개 전파망원경을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상 망원경의 지름은 지구 지름과 맞먹는 약 1만 2천 km에 달했습니다. 2019년 4월 10일, 인류 역사상 최초로 블랙홀의 실제 이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지구에서 약 5,500만 광년 떨어진 천여자리. 은하단의 중심 은하 메시의 87, 줄여서 M87의 중심부에 있는 블랙홀이었습니다. 질량은 태양의 약 65억 배, 지름은 약 400억 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공개된 이미지에는 주황빛으로 빛나는 강착원반에 둘러싸인 어두운 그림자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 어두운 원형의 영역이 바로 사건의 지평선이 드리운 그림자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 인류는 100년의 이론과 수십 년의 기술 개발, 그리고 지구 전체를 도구로 삼는 상상력을 동원했습니다. 블랙홀은 끝내 자신의 얼굴을 숨겼지만 인류는 그 그림자만으로도 충분히 존재를 증명해냈습니다. 블랙홀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그림자까지 촬영한 인류 앞에 이제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블랙홀은 단순히 무겁고 어두운 천체가 아닙니다. 현대 물리학의 두 기둥인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그 충돌 지점에서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정보를 둘러싼 싸움입니다. 양자역학의 핵심 원리 중 하나는 정보는 절대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에 탄 책도 이론적으로는 연기와 재의 상태를 역추적하면 원래 내용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블랙홀은 모든 것을 삼키고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블랙홀로 떨어진 물질의 정보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이것이 블랙홀 정보 역설입니다. 1976년 스티븐 호킹이 이 문제를 공식화한 이후 수십 년간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답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호킹은 이 역설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하나의 놀라운 발견을 내놓았습니다. 완전히 검어야 할 블랙홀이 사실은 아주 미약하게 복사를 방출한다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적으로 진공은 완전한 무가 아닙니다. 에너지가 잠깐 빌려지면서 입자와 반입자 쌍이 생성되었다가 소멸하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사건의 지평선 바로 근처에서 이 쌍이 생성될 경우 한쪽은 블랙홀 안으로 떨어지고 다른 한쪽은 바깥으로 탈출합니다. 블랙홀은 에너지를 잃고 탈출한 입자는 복사로 관측됩니다. 이것이 호킹 복사입니다. 호킹 복사의 온도는 블랙홀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태양 질량의 블랙홀이 방출하는 호킹 복사의 온도는 약 0.00000006 켈빈으로 우주 배경 복사 온도인 2.7 켈빈보다 훨씬 낮아 현실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블랙홀은 호킹 복사를 통해 질량을 잃으며 서서히 증발합니다. 태양 질량의 블랙홀이 완전히 증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의 67제곱년입니다. 현재 우주의 나이가 약 138억 년, 즉 10의 10제곱년임을 감안하면 상상조차 어려운 시간입니다. 블랙홀은 우주의 구조 형성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관측된 거의 모든 거대 은하의 중심부에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존재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블랙홀의 질량이 해당 은하 중심부, 별들의 무작위 운동 속도와 정밀하게 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블랙홀과 은하가 함께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블랙홀이 주변 물질을 강착원반으로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때로 은하 전체 별빛의 수천 배에 달하며 이 에너지가 은하 내 가스를 밀어내 별 형성 속도를 조절합니다. 블랙홀은 단순한 파괴자가 아니라 은하의 성장을 제어하는 조율자였습니다. 물리학의 궁극적 목표 중 하나는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거시 세계를 지배하는 중력과 미시 세계를 지배하는 양자 법칙은 아직까지 하나의 언어로 통합되지 못했습니다.
블랙홀은 이 두 이론이 동시에 극단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유일한 물리적 환경입니다. 특이점은 밀도가 무한대에 가까워지는 동시에 양자 효과가 무시될 수 없는 공간입니다. 블랙홀을 이해하는 것은 곧 이 두 이론을 하나로 꿰는 실마리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가 시작된 이후 138억 년, 인류가 물리학을 체계화한 지 불과 수백 년 만에 우리는 빛도 탈출하지 못하는 천체의 그림자를 촬영하고 13억 광년 너머에서 온 시공간의 떨림을 감지했습니다. 블랙홀은 여전히 대부분의 비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침묵이 인류로 하여금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도 꿀찬 튜브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